이놈의 중고차 업자들 사지가 떨리고 덜덜 떨리면서 정말 이 나쁜 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주 좋아하시죠? 일반적으로 음식점 가가지고 삼겹살에다 소주 한 잔 먹으려고 하면 대략 한 4,000원 정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소주값 생각하고 먹으시는 분들 있나요? 마트에서 사니까 한 1280원 정도, 편의점 같은 데서 사면 1800원 정도 해요. 마트를 비교를 하면 대략 2배에서 많게는 3배 정도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요. 엄청 비싸네요. 근데 이제 이게 유통 단계라는 거죠. 마트나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대규모로 거래를 하니까 도매가로 가져오는 거고, 편의점은 많이 받겠지만 손쉽게 소매로 한두 개씩 사는 거니까 금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음식점에서 4,000원씩 받는 거는 음식점을 하시는 분도 재료비 들어갈 거고, 인건비 들어가고, 물세, 전기세, 세금도 내야 되고, 대출에 대해서 이자 비용도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트에서 1280원 주고 사온 거 4,000원에 팔 때 대략 2,000 몇백 원 남는데 그 안에 모든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살 때보다 식당이나 일반 슈퍼에서 살 때 금액을 더 줘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은 유통 단계가 지나갈수록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걸 알고서 우리가 금액을 지불하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놈의 중고차 업자들, 내 차 1,000만 원에 사다가 엔카에 봤더니 1,250만 원에 팔더라, 내 돈 250만 원, 정말 이 나쁜 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께서는 내 차를 너무 싸게 판 것일까요? 중고차의 유통 구조, 원가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걸까요? 일반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를 하든지, 내가 신차를 사면서 다시 신차 딜러에게 내놓고 그게 다시 중고차 딜러에게 가든지, 요즘은 앱들이 있죠. 헤이딜러나 SK 엔카맵이나 K카나 KB차차차 이런 중고차 앱에 내놓으면 견적을 중고차 딜러가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고차 딜러가 매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리스나 렌터카는 리스 회사나 캐피탈 회사에, 렌터카 회사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서 경매나 공매를 하는 업장으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중고 매매 사업자들, 일반 딜러들은 참가 못합니다. 매매 상사들이 입차를 들어와서 이 차를 상품화를 하게 됩니다. 사고나고 찌그러지고 지저분하고 렌터카 같은 것은 하호호 넘버를 일반 넘버로 다시 바꾸고 부활을 시켜서 상품화를 하면 엔카나 보배드림이나 딜러 전산에 올려놓고 판매를 하게 돼서 다시 다른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러한 유통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실제 제가 벤츠 E300 아방가르드의 리스 차량을 완납 승계로 견적을 드린 금액입니다. 중고차 시세는 4,600만 원으로 이것을 100%라고 놓고 본다면, 완납 승계 시 비용이 있죠. 이 비용을 상품화 비용이라고 놓고 본다면 승계 이전을 하는 데에만 대략적으로 한 4% 정도가 들어갑니다. 승계 수수료 2%, 상사 이전 대행을 할 때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에서 한 4%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상품화하고 관리 비용이라고 있죠. 우편이나 탁송이나 차량을 받아오는 거, 성능 사고 유무를 받아보는 것, 성능 사고 유무에 대한 보험을 다시 드는 것, 내외관 광택 복원들, 수리 비용들 다 합치면 기본적으로 이런 상품화 비용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매매 회사에 내야 되는 비용, 이 차량을 전시장을 써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비용, 광고 비용, 그리고 이 차량을 가지고 올 때 큰 돈이기 때문에 빌려서 쓴다고 하면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들의 플러스 마진 정도를 합치면 4%에다가 4%, 13%니까 뻔히 마진이 한 5% 정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 600만 원 정도가 비용과 마진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견적을 낸 겁니다. 이것에 4,600만 원이니까 4천만 원 정도가 매입 가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걸까요? 5% 230만 원 정도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유카 같은 것은 회사니까 사무실 관리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직원들 인건비, 이런 것들이 모두 녹아져 어찌 보면 13% 자체도 너무 적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1,000만 원이었는데 1,250만 원에 나와 있더라. 13%면 130만 원, 1,130만 원이 원가고 70만 원 7% 정도가 빠져 있는 건데요. 우리가 왜 견적을 이렇게 낮게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내 차 팔기 앱, 다들 아시잖아요. 앱을 통해서 30-40%가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곳에서 견적을 받을 것이고, 저희 업체도 역시 견적을 낼 때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 전체를 다 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15% 정도, 13% 정도로 경쟁을 하게 되고, 현장에 갔었을 때 일정 부분을 더 감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1,000만 원에 받으면 1,200 정도에 내게 돼서 12
12% 13%가 원가로 들어가고 남는 수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5에서 7% 정도를 남겨야 그나마 회사를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좀 매매가 활발한 업체의 경우이지 영세한 딜러들, 몇 대 판매하지 않는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의 연평균 근로소득 기준이 대략 한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3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남겨먹는다는데 연평균 소득으로 따진다면 얼마가 될까? 전국에 있는 중고차 회사가 한 6천 개 정도 됩니다. 소속되어 있는 중고차 딜러들이 3만 5천 명에서 6천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2019년 중고차 대수는 230만 대 전체가 다 중고차 딜러들이 매매한 거는 아니고요. 이 중에서 평균적으로 125만 대 정도가 중고차 딜러들이 판매를 하는 거다. 나머지는 개인 간 직거래고, 그러면 125만 대,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만 대 중고차 딜러들이 한 달에 한 3대 정도에서 4대 정도 사이를 평균적으로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중고차 원가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000만 원짜리를 평균 놓고 5% 정도면 50만 원이고 10%라고 놓고 100만 원이라고 했었을 때 4대면 한 400만 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금액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딜러들 하면 한 달에도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이놈들 엄청 가져갈 것 같은데 맥시멈 400만 원, 평균적으로 300만 원. 직장인 평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죠. 딜러들은 개인 사업자하고 똑같아요. 프리랜서처럼 3.3%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일반 직장인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내 차를 가져다가 20% 30% 많게는 몇백만 원씩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장품값 알고 보니 거품이 태반, 원가는 10%. 가격 거품은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제조가하고 공장도 가격이 100원일 때 세금이 20원 정도 오고 마진 20%라고 놓고 봤었을 때 120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판, 도매 다 지나서 소매를 했었을 때 최소한 100%는 무조건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브랜드가 붙고 잘 나가는 광고, 모델들 붙였을 때는 3배, 4배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비했을 때 요즘 중고차는 120%, 130% 그 정도 넣는 게 일반 중고차 딜러들이 최대한 취할 수 있는 마진이라는 겁니다. 왜? 헤이딜러 넣어보면 금방 거의 소매가와 다름없는 차량들의 가격이 날라옵니다. 그 이면에는 비딩을 하는 중고차 딜러들이 견적을 놓죠. 120% 견적을 놔야 자기가 먹고 사는데 그 차량을 내가 받기 위해서 115%, 113% 이렇게 견적을 놔요. 그런데 왜 아직도 고객들은 중고차 딜러가 뒤통수를 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차량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압니다. 영업이익이 20%면 그 정도 가지고 마진이 남나?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에게 요즘은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끊어줍니다. 아까 4대 5대 팔아서 한 달에 300만 원 가지고 회사 입장료라고 놓고 본다면 5% 7%를 가지고 살 수 있어. 제조업체 평균이 삼성전자가 8%입니다. 거기에서는 10조 20조를 하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중고차 팔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금액이 커서 그렇죠. 소주는 어떻습니까? 1280원? 4,000원? 무감각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주를 1,000만 원어치를 소매가로 보면 4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난리 나죠. 두 번째로는 10년 전에는 차 한 대 팔아서 30-40%도 남았어요. 1,000만 원이니까 3,400은 남은 거고 원가 빼다 하더라도 차 한 대당 100만 원, 200만 원씩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헤이딜러, K카, KB 차차차 같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유통구조가 들어옴으로써 중고차 가격도 올라갔어요. 중간에서 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10%에서 15%를 잘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딜러의 마진이 낮아진 건 분명합니다. 근데 결국은 입차를 하는 사람이 중고차 딜러이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도 25%, 20% 본인들이 마진을 가져가야 되는데 전체 비용하고 합치면 13% 견적 들어가고 헤이딜러 같은 유통 구조 상에서 마진을 잘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고차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파시는 분만 예전보다 10%, 15% 높게 파시지만 그만큼 중고차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통 과정이 늘어나면 그만큼 금액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딜러도 생존 비용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집단이 없어요. 중고차는 다 소매업자들, 개인 사업자로 큰 대기업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된 표준이라는 것이 없고 매매 가격이라는 것이 중고차 시세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져 소비자가가 없기 때문에 말을 좀 잘하면 깎여지기도 하고
투명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는 조금만 들어가 보면 뻔한 가격입니다. 여지껏 제가 중고차 가격에 대한 변론 아닌 변론을 했는데요. 판매를 하시는 분도 중고차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어슴푸리라도 알게 되면 내 차를 어떻게 잘 팔 수 있는지, 구매를 하시는 분도 역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지불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일반적인 많은 딜러들은 직장인들 평균 월급 정도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한 가정의 아빠이고, 여러분들이 근처에서 보시는 한 소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카TV의 정준환이었습니다.